안녕하세요. 4월 30일 KB 리서치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입니다. 김지원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전일 증시는 여러 이벤트를 앞둔 가운데 외국인 수급이 유입된 업종을 중심으로 1%대 상승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 PCE가 예상 수준으로 발표되면서 GDP 부진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희석시켰습니다. 다만 최근 발표된 지표들이 뚜렷한 추세를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주 FOMC에서 연준은 좀 더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달러엔 환율이 장중 160엔을 돌파한 후 155엔대까지 떨어지는 등 변동성이 극심했습니다. 일본 외환당국이 개입에 나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원화 환율도 장중 변동성을 높인 후 강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현물 순매수가 이틀 연속 이어진 가운데 전일은 화학업종에 대한 매수세를 강화했습니다. 화학업종은 업황 둔화 우려에 주요 기업들이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는 등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으나 외국인 순매수 등 LG화학의 개별 모멘텀 등이 작용하면서 3%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순매수가 강화된 운수장비, 철강 등이 상승한 반면 반도체는 하락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 증시는 재무부의 차입 규모 상향 소식에 장중 출렁이기도 했지만 FOMC를 앞둔 관망세 및 개별 종목 모멘텀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재무부는 2분기 차익 규모를 2,430억 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현지 시간 1일 오전에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일론 머스크가 중국 내 완전 자율주행 출시를 위해서 리창 총리를 만났다는 소식에 15% 테슬라가 15%대 급등했습니다. 또한 애플은 번스타인의 투자 의견 매수 상향 소식 및 애플 기기의 생성형 AI 탑재 가능성 등이 제기가 되면서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부동산 규제 철회 등 경기 부양책 효과에 상해와 선전지수 모두 4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유럽 증시는 22일 6월 인하 기대가 유지된 가운데 FOMC 대기하면서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FOMC 앞두고 소폭 하락했고요. 달러엔이 156엔대까지 안정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M7 종목 중에서 소외되었었던 테슬라가 중국 내 완전 자율주행 모멘텀에 강세를 보인 만큼 국내 2차 전지주도 전일에 이어서 상승세에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애플에 대한 실적 기대도 높아진 가운데 이번 주에 애플과 아마존 등 국내외 다수 기업들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에 따른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FOMC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금리 동결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최근 PCE도 예상을 상회하는 등 이에 따른 파월 의장의 발언 강도에 관심이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주식 투자 아이디어 및 우주 관련 인덱스 자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인원 의원 및 한유권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시황 담당 하인원입니다. 오늘은 자료 두 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원 위안 환율 상승의 효과와 중국 관련 이벤트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달러화뿐만 아니라 위안화 대비로도 원화가 약세인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원화 약세가 위안화 대비로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중국인 관광객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월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이제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3년 연말부터 우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증가세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주말에 명동에 직접 방문을 하고 왔었는데요. 세 가지를 느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파입니다. 2018년의 명동 사진과 2024년의 명동 사진 속에 인파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점. 그리고 지금은 중국 외에 다른 국가에서 온 듯한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보인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단일 브랜드 화장품 매장보다는 H&B 스토어에 방문객이 더 많아 보였다는 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에서 트렌드 분석을 한 자료가 있어서 이를 인용을 해봤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고요. 두 가지 특이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중국인의 신용카드 지출액이 2019년과 유사한 수준까지 늘었다라는 점입니다. 아직 중국인 관광객 수는 2019년에 비해서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다면은 원 위안 환율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광 트렌드 변화인데 과거보다는 쇼핑 관광의 비중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쇼핑 1위 품목은 향수와 화장품이다라는 점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이 5월에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장관급 회담에 이어서 5월 말에는 정상회담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월에는 중국에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시황 담당 하인환입니다. 스모캡 한유건 위원과 콜라보 자료를 작성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우주항공이고요. 일단 제목부터 보시면 두 번째 위대한 도약 그리고 스페이스 We Choose Go to the Earth라는 자료로 작성을 했습니다.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 We Choose Go to the Moon이라는 연설이 있었고요. 1969년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하면서 남긴 닐 암스트롱의 명언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는 지금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케네디와 암스트롱의 첫 번째 위대한 도약이 우주에 인류를 보내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우주에서 지구로 정보를 가져오는 두 번째 도약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자료에서 제 파트에서 특히 주목했던 것은 한국 정부의 정책 본격화와 산업 기업에 미칠 효과입니다. 3페이지에 포커스 차트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르파라는 걸 통해서 아이디어를 종종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다르파를 보는 이유는 공급망 재편을 위한 설비 투자의 시대가 조금씩 R&D 투자로 확장되어가는 국면이라고 생각해서 이 다르파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바가 우주항공 분야라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정부의 우주항공 분야에서 특히 예산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분야는 위성체 제작과 한국형 위성항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것들이 기업으로 어떻게 매출이 연결되는지는 마지막 그림을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한유건 위원이 산업과 기업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트레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트레가이는 최근에 하나 시스템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다수의 프로젝트에 현재 참여 중인데요. 이를 발판으로 해서 2분기를 기점으로 시너지가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성 본품에서 국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한 이후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민간 위성 운영자 동유럽 쪽과 중동 그리고 남미의 군 정보기관 쪽으로 신규 고객사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프로젝트 진행률 확대로 실적 성장 초입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주항공 산업의 특성상 위성 개발 및 제조에는 최소 2, 3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섹트랙 아이의 단연간의 누적된 수주 잔고는 지금 현재 창립 이래 3,600억 원으로 이제 최대치를 기록 중이고 그 신규 수주 여부에 따라서 올해 수주 잔고는 약 4천억 중반에 이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프로젝트들이 매출 인식률이 이제 확대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이익 성장 바탕으로 해서 올해 흑자전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트레가 있는 그 자체 위성 발사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 모델명은 스페이스 IT 모델로 대당 가격은 1억 달러에 이르고요. 그 총 4기를 운영할 계획인데 2대는 자체로 보유를 하고 2대는 해외 기업에 이제 판매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페이스 시대의 가속화와 민간 위성 발사 수요의 증가는 결국에는 큐그로스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세트레가이의 예상 매출액은 기수주 잔고 바탕으로 약 1,600억, 영업이익은 61억 원으로 기존 추정치 대비 상향 조정을 했고 그 신규 수주 여부에 따라서는 그 향후에 실적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향 조정의
근거로는 이제 창립 이래 최대 수주 잔고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프로젝트 매출 인식률 확대 그리고 하나그룹과의 시너지 그리고 군집 위성 프로젝트에 기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중심으로 짧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글로벌 픽스드 인컴 해외 채권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박준호 의원입니다. 저희 미국 국채 금리 하락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두 가지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성장이 굉장히 좋은데요. 향후 매크로 전망을 함에 있어서 포인트는 이 성장이 얼마나 큰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할지입니다. 저희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하반기에 잦아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인플레이션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경기에 민감한 항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경기에 민감한 항목들의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반기 인플레이션은 낮아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FOMC도 5월달부터 그렇게 매파적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시장이 너무나 작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단기 금리 하락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내용은 국채 발행 계획입니다. 아까 시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채 규모 발표됐고 국채 발행 만기별 구성과 바이백 관련해서 이번 주 수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날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국채 발행 이슈가 금리 상승보다는 금리 하락 요인 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바이백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망은 연준의 FOMC가 기존 시장의 우려보다는 더 매파적이기 어렵다. 그리고 유동성 환경이 긍정적이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금리 하락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ETF 투자 전략입니다. 알파벳도 이제 배당주로 관련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유한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TF 애널리스트 박유한입니다. 이번에는 기술주 더하기 배당 ETF TDIV에 집중한 자료입니다. 지난 25일 알파벳이 실시간의 거래에서 최대 13%까지 상승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양호한 매출액과 순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고 사상 처음으로 주당 0.2달러의 현금 배당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알파벳은 향후 분기마다 배당금을 지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7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앞선 2월 1일에는 메타가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과 함께 사상 처음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알파벳마저 배당 지급을 결정하면서 미국 대형 기술주들이 향후 성장뿐만 아니라 분배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장주와 배당주는 다른 범주로 분류되는데요.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수익을 다시 재투자하는 것을 우선하는 기업을 성장주로 분류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 이익을 창출한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의 방식으로 나눠줄 수 있게 된 기업을 배당주라고 분류합니다. 하지만 배당의 시작은 성장의 둔화와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당 기업이 향후 사업에 재투자하면서도 주주들에게 환원할 여유를 갖고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최근 1개월 글로벌 ETF 자금 유입 상위에는 기술 성장 ETF뿐만 아니라 기술주 더하기 배당 ETF, 특히 대만의 기술 배당 ETF의 자금이 쏠린 것이 특징적인데요. 이를 통해서 우량 기술 배당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자료에서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술 성장 기업 ETF인 TDIB에 주목합니다. TDIB는 2012년 상장한 나스닥 테크놀로지 디바이den드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상업용 부동산 월간 자료입니다. 복덕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미숙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업용 부동산 팀을 담당하는 김미숙입니다. 월보 복덕방이 발간되었습니다. 글로벌 주요 도시에서 상업용 부동산 자산들의 용도 변환이 진행 중입니다. 도시별로 필요한 자산과 시장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오피스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지하 공간도 호텔도 오피스로 용도가 변환되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 차트를 보시면 주요 건물들의 리테일 비율이 좀 줄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신축 물량이 몇 년 후에 많아질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부족합니다. 따라서
용도 변환을 통한 수요 충족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아태 시장의 경우 일본의 오피스 그리고 주거, 호텔,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관광 수요 회복으로 이제 주요 도시의 이제 호텔 투자 회복도 전망이 됩니다. 미국의 경우 오피스 시장이 공실이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피스와 리테일을 주거 자산으로 용도 변환하는 이제 사례들이 발생 중입니다. 2024년에 이제 용도 변환 물량이 최대치에 이를 전망입니다. 향후 부실 자산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럽의 경우 ESG 요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임차 및 투자 시 이제 ESG 요건을 확보한 자산에 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또한 이제 시니어 하우징과 학생 주택 등 얼터너티브 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시장의 얼터너티브 자산 투자가 유효해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산업 분석 및 기업 분석 시간인데요. 아모레 퍼시픽 1분기 실적 리뷰 살펴보겠습니다. 박신혜 의원입니다. 아모레 퍼시픽의 1분기 실적 리뷰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19만 원으로 12% 상향 조정합니다. 향후 3년간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모두 10% 이상씩 상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코스닥스의 인수효과를 제거해도 2024년 본업의 영업이익은 약 139%가량 증가하면서 3년 만에 다시 증익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더해서 코스닥스의 실적도 당초 예상 대비 더욱 탁월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주가의 우상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법인과 면세 관련된 실적의 불확실성이 일부 상존하지만 이와 관련된 우려는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1분기 연결 매출은 전년 동기 수준에 그쳤지만 영업이익이 13% 증가하는 흐름을 나타냈고요. 매출은 컨센서스에 부합하고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43%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화장품 부분의 경우에 매출은 3%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36% 증가했습니다. 비용 효율화 노력의 결과로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2.5%포인트 개선됐습니다. 역직구와 방판, 백화점, 아리따움 등의 매출은 일제히 하락했지만 면세 매출이 낮은 기저효과에 힘입어서 36% 증가했습니다. 중국 법인의 경우에 매출은 21% 하락하고 영업 적자 80억 원 내외를 기록했는데요. 적자가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됐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400억 원 내외 축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의 경우에 매출은 40% 성장하고 영업이익도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멘즈 매출이 순항하면서 미국 법인의 성장을 견인했고요. 이니스프리 역시 매장수 증가 효과에 힘입어서 매출이 60% 이상 성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SK이노베이션 및 SK가스 1분기 실적 리뷰 살펴보겠습니다. 전우재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학 담당 전우재입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가스 1분기 실적 리뷰드립니다. SK이노베이션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나 목표 주가는 2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조정합니다. 중장기 시황 둔화에 따른 EPS 조정, 높은 부채 속 캐펙스와 금리 상승에 현금 흐름이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까지는 유가, 환율 상승 효과로 2천억, 2,500억 원의 일회성 이익이 발생하며 견조한 실적이 예상되나 투자 포인트인 배터리는 부진합니다. 1분기만 하더라도 SK온 생산량이 급감해 3,300억 적자를, 전방 부진의 배터리 소재인 SKIET 실적도 670억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배터리 부진 속 정유 부분도 3분기부터 유가 상승 효과 제거로 실적 둔화가 예상됩니다. 다만 배터리 부분 실적이 개선되는 시점은 2025년 1분기와 4분기, 즉 미국 증설 시점입니다. 내년까지 EV 수요 개선될 것으로 가정하면 바이앤홀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SK가스 1분기 리뷰 드립니다. SK가스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9만 2천원을 유지합니다. 중기 업사이드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분기부터 시운전될 고부가 가스발전소 기대감에 주가는 상승했는데 2022년, 23년 LNG 급등기에 발생한 산업체용 LPG 대체 수요가 줄어 2024년도
이익은 1,913억 원으로 작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뷰를 유지합니다. 10월부터 가스 발전소 가동 시 기존 LPG 유통업과 시너지가 발생해 이익이 크게 늘어나고 올해부터 정부에서 경유차를 규제하며 1분기 LPG 차량 등록 대수가 2배 이상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스마트폰 3월 판매 동향 및 삼성 전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창민 의원입니다. 네, ITNS 이창민입니다. 3월 스마트폰 판매는 중화업체 중심으로 전년 대비 6%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중국 스마트폰 로컬 업체들의 신제품 판매 출시 효과, 소멸 그리고 아이폰 판매량 감소 영향이 있었으나 해외 쪽에서 판매가 늘어났기 때문이고요.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10월 이후 인상적인 판매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소비 심리 회복 속도가 미국보다 더디게 나타났던 그런 기저효과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삼성전자 갤럭시 S24 판매가 호조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3월에 시장 점유율 21.5%를 기록을 했는데요. 중저가 폰은 여전히 삼성 쪽에서도 골치를 썩고 있는 요인이긴 하지만 갤럭시 S24가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경쟁업체들 대비 양호한 분위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출시 후 3개월간 누적 판매량 기준으로 S24 시리즈는 S23 시리즈 대비해서 3.8% 개선되었고 출시일이 더 빨랐던 점을 고려하면은 사실 누적 3개월간 판매량보다 조금 더 좋은 흐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계절적 비수기에 진입을 했는데 판매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미국과 유럽 쪽에서 판매량이 올라오면서 좀 선방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화 빅5는 중국 내수는 2월 대비해서 좀 위축이 되었지만 유럽과 인디아 등 해외 판매가 양호했습니다. IT 부품업종 탑픽 삼성전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양호한 실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AI 확산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삼성전기 1분기 실적 리뷰 리포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견 바이오 목표주가 21만원 유지하고요. 전일 종가 기준 업사이드는 39% 수준입니다.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했는데요. 카메라 모듈이 일단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갤럭시 S24 효과가 기본적으로 있었고 중화 거래선양, 고사양 카메라 양산 그리고 북미 EV OEM양 전장용 카메라 모듈 공급 확대가 긍정적이고요. MLCC는 프로덕트 믹스 개선 효과로 인한 매출 확대를 시현을 했습니다. 2분기 실적도 컨센서스에 부합할 거로 전망을 하는데 특히 고환율 효과가 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OP 마진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T 부품업종 내 삼성전기 탑픽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HL 만도 및 테슬라 1분기 실적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강성진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담당 강성진입니다. 먼저 HL 만도 1분기 실적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도 52,000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756억 원 나와서 1년 전 대비 7.7% 증가, 컨센서스를 3% 상회했지만 저희 전망치 대비로는 7.4% 하회했습니다. 이 전기차 수요가 부진해서 주 전기차 고객 쪽으로의 매출은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쪽으로 매출이 늘어나면서 매출액이 예상을 4.2% 상회를 했고 1년 전 대비 영업이익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 분석으로는 마진 악화 구간이 이제 종료됐습니다. 인플레이션 영향 극복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북미 전기차 선도업체나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등으로 고르게 매출 포트폴리오가 분산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에이다스 및 자율주행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테슬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 좀 드리는 건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이 Full Self Driving FSD에 대한 필요한 검사들을 통과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저희의 결론은 이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기능들이 전기차 및 부품 업체들의 옥석 가리기에 중요한 기준이 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언론 보도는 최근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보이는데 결론은 테슬라가 FSD 기능을 중국에서
중국에서 출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는 그런 기사들이 최근에 나왔던 거고요. 이 중국에서 이 테슬라는 경쟁 업체들한테 중국 로컬 업체들한테 좀 밀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고 이런 FSD 등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이 미래차에서 상품성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중국에서의 출시가 필요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전기차 시장이 성장 둔화를 겪은 다음에 다음번에 성장 동력은 자율주행 기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그 본격적으로 전기차 업체와 부품사들의 옥석 가리기의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다음은 한전 KPS 1분기 실적 리뷰 살펴보겠습니다. 정혜정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틸리티 담당 정혜정입니다. 한전 KPS 업데이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 KPS에 대해 목표 주가 45,000원과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합니다. 한전 KPS의 1분기 매출액은 3,400억 원, 영업이익은 46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소폭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상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14%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매출액이 감소하는 것은 원자력 정비 부문의 매출액 감소가 주 원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비 부문의 매출액은 1분기 중 진행되는 개인 예방 정비 대수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8.5% 축소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매출액 규모는 줄어드는 반면 인건비 등 고정비 중심의 영업 비용은 유지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2.2%포인트 하락하면서 영업이익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전 KPS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건설 중이던 국내 원전들이 순차적으로 상업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올 4월에는 신한울 2호기가 가동이 되었고 올해와 내년 10월에는 각각 세울 3, 4호기가 순차적으로 가동이 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한전 KPS의 원전 정비 일감은 계속 내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폴란드와 체코 원전 같은 현재 입찰 및 협상이 진행 중인 해외 프로젝트 수주가 이뤄질 가능성이 남아있고 올해 중 발표될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도 국내의 신규 원전 건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가 올해 초에 상장 공기업들의 평가 항목에 주주환원 정책을 추가한 바 있어 한전 KPS의 배당 매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수업에 대해서 목표주가 상향 관련 코멘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현 위원입니다. 숲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14만 7천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목표 주가 상향은 시장 경쟁 완화에 따른 플랫폼 트래픽 증가가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2024년 지배주주 순이익 추정치를 23.6% 상향 조정한 데 기인합니다.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모든 플랫폼 지표가 상승하면서 예상보다 더 높은 성장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광고 부분에서도 CTTD 인수 영향으로 성장세가 계속되었습니다. 2024년에 주목할 부분은 리브랜딩, 글로벌 진출입니다. 특히 글로벌 진출이 5월에 준비되고 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글로벌 진출했을 때 유의미한 트래픽 지표가 나타난다면 장기 성장성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디지털 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동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대성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대성은 이 대성 마이맥을 중심으로 한 고등 온라인 교육 사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2023년 실적은 매출액 2,115억 원, 영업이익 250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수익성 하락이 좀 나타났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2024년에는 매출액 2,485억 원, 영업이익 398억 원으로 실적 반등에 성공을 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체크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최상위권 전용인 강남대성 의대관을 운영 중인 호법 강남대성 기숙학원의 지분 50%를 취득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3월 29일자로 사설 모의고사 전문 업체인 이감의 지분을 84%까지 확보를 한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성 개선 관련해서 작년까지는 이제 회원 수 확보를 위해서 업체들 간의 패스 상품의 가격 인하가 좀 있었는데요. 그 부분들이 올해 주요 경쟁사와 동반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출혈 경쟁 없는 수익성 개선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스크 요인은 이제 학령 인구 감소가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현재 추진 중인 베트남 국제학교의 운영 파트너 변경에 따른 사업 지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금호타이어 1분기 실적 리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겸 위원입니다. 네, 금호타이어 1분기 실적 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잠정 실적은 매출액 1조 445억 원, 영업이익 1,456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67% 상승한 수치이고요. 영업이익률 역시 13.9%로 굉장히 양호한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유럽, 중국 지역의 매출 확대가 한국 지역의 매출 감소를 상쇄하며 견조한 그런 실적을 보였고요. 수익성 같은 경우는 18인치 고인치 타이어 그리고 EV 전용 타이어 매출 확대 그리고 매출 원가율이 69.5%로 전년 동기 대비 8%포인트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좋아졌습니다. 지역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 같은 경우는 매출액 2,0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는데요. 반면에 유럽이나 중국 지역은 각각 13.3%, 13.7% 매출액 증가가 있었습니다. 특히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18인치 타이어 비중이 아직 32.5%로 타 지역 대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치인데요. 이 부분이 작년 말부터 굉장히 급속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유럽 지역의 수익성 역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기대할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일단 작년 말에 완공됐던 베트남 공장 증설 이후에 생산 안정화, 효율성 증대가 기대가 되고요. 18인치 이상 고인치 이 제품의 비중이 작년에 38.1%에서 올해 42% 이상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1분기 현재 41.2%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한 달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브랜드 이노비가 최근에 런칭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이 타이어 기준으로 EV 비중 역시 16% 이상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토지의 기능에 따른 용도 관련된 도시 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그 법률안이 개정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광주 공장 관련된 이전 사업, 광주 공장 이전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업입니다. 치폴레 멕시칸 그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중호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기업 분석 담당 유종입니다. 치폴레 단기 주가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멀티플 주 부담이 높아졌는데요. 장기 이익 성장성은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운용 관점으로 비중 유지를 권고드립니다. 치폴레 12개월 선의 ROE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과 이익 개선에 힘입어서 S&P 500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주가 대비 자본 수준인 12개월 선의 PB 또한 최근까지 일어난 주가 상승에 의해서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절대적 수준의 주가 상승 여력은 낮아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 이익 성장성을 감안한 상대 주가 수준도 저희는 고평가 영역에 접어들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실적을 먼저 보면은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지난 분기에 이어서 외형 성장이 이어졌고 그리고 가격 인상을 통한 마진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마진 개선도 일어났습니다. 올해 연간 가이던스를 보면은 일단 실적 성장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매장은 최대 315개 정도 오픈할 것으로 발표했는데요. 몇 가지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로봇 도입을 통해서 업무 자동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이거는 마진 개선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중동 진출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쿠웨이트에 첫 매장을 오픈했고 올해 또 추가적으로 두바이에도 오픈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장기적으로 해외 진출에 따른 매출 성장도 기대되는 요소고요.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4월 30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